안녕하세요. 스티우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아주 초급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영상을 쭉 계속 이제 레벨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간혹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좀 뭔가, 눈에 좀 띄는 것도 또는 중간이나 이미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강의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권고 내지는 조언, 또는 부탁이나 요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다가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만, 일단은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진도 무시하고 한번 집어넣을까 합니다. 또 제가 많은 또 분들의 강의도 받고, 또 책이든 다른 걸 통해서도 많이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느 부분은 맞고, 일부는 맞고, 전체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뭔가 정리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미 요거는 설명을 저도 드렸어요. 동명사라는 것은 많은 것, 명사 개념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 가는 건 얘기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투부정사는 좀 구체적으로 안 드렸어요. 투부정사는 여튼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명사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명사로 한다는 얘기는 동명사와 기능이 같은 거죠. 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이거 왜 두 개를 만들지? 한 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모양상으로 보면 동명사가 좀 더 깔끔하게 생긴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 건데 왜 투부정사도 굳이 명사 기능이 있어야 할까에 대단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동사이와 변형의 두 형태가 같은 품사 기능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주목보 자리에 쓰면 되느냐? 주어 보호자를 쓸 때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얘들 둘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어떤 목적어라는 얘기는 주로 동사 뒷자리잖아요. 어떤 동사 뒤에는 동명사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만 써야 된대요. 또 어떤 동사 뒤에는 둘 다 써도 된대요. 그래 놓고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한 20개 정도 써주고, 옛날에 제가 배울 때 그랬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역시 한 20개를 써주고 그걸 다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식한 공부를 저는 그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떤 동사 뒤에는 얘가 와야 되고 어떤 동사 뒤에는 쟤가 와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놨듯이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건전지로 치면 이게 음극, 마이너스 극이 되고 요거는 플러스 극이 돼요. 그 정도로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전혀 이제 좀 안 하다가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쳐요. 그러면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비기니니 스타트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뒤에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스타트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동명사, 여기 영어 공부하는 것, study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서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하는 걸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얘가 마이너스 성질을 좀 띠고 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스태틱하다, 정적이다 이런 말 제가 써놨는데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 좀 소극적이에요. 이 마이너스 성향하고 소극적인 게 좀 어울리잖아요. 이 플러스 성향하고는 반대로 이 적극적인 게 좀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start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데 start studying English 이러면은 영어 공부를 막 미친 듯이 달려든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폼 잡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start 뒤에 to study English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그렇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시작한다. 하지만 자세가 다른 거죠. 마음가짐이 다르고 누가 봐도 이건 좀 천천히 나작거리면서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적극적으로 덤비면서 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보통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시작 단계에 어떤 개념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채워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중간에 한번 쑥 집어넣었습니다. 자, 약간 각설하고 이제 따로따로 확실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명사는 마이너스적 느낌, 소극, 스태틱하단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스태틱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정적이다. 이게 왠지 고요하고 좀 가만히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플러스라는 개념은 다이내믹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역동적이다. 막 움직임이 꿈틀꿈틀 막 뭉글뭉글 막 벌떡벌떡거리는 그런 느낌이 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성향이 완전히 반대의 성향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가면 조용하고 얌전하고 차분한 이런 개념은 뭔가 적극적인 느낌 전혀 안 들잖아요. 소극적이에요. 뭐 좀 사양하고 빼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건 동적이기 때문에 뭐 벌떡벌떡거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느낌 나죠. 그걸 시간 개념에 적용을 시키면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주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 참 옛날이 좋았는데 뭐 이런 사람들 뭐 현재보다는 매일 돌아보는 게 과거만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소극적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시간 개념이 과거나 뭐 기껏해야 현재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동적 성향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 지향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성질은 좋다 알겠다 이 말이에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반대의 성질이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어떤 동사는 이 동명사하고 놀고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하고 노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체적인 설명이 미래 포커스를 맞추면 이쪽 투부정사를 같이 논다 그러고 좀 과거나 현재 포커스를 맞추면은 동명사하고 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기엔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여기 단어를 제가 몇 개 써놨습니다. 다 쓴 건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또 때가 되면 또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의 성향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enjoy라는 단어 아시죠? 즐기다예요. want 아시죠? 원하답니다. 그러면 이 enjoy 즐기다의 과거의 느낌이 나나요? 미래는 즐기면 안 되나요? 이 즐기다에 무슨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즐겼어 이러면 옛날 얘기겠죠.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호텔 가서 농구하는 걸 즐긴다. 그게 어떻게 과거 개념의 냄새가 나요? 전혀 안 나잖아요. want 원한다라는 것은 물론 과거를 원할 수는 없죠. 미래 지향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enjoy와 want는 요 성질이 좀 비슷하잖아. 즐기는 거나 뭐 want 바라는 거나 뭐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want라는 단어는 그냥 원한다가 아니고 뭔가 부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want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 내가 무슨 짜장면을 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을 원하든 짬뽕을 원하든 밥을 먹고 싶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ant 뒤에는 항상 투부정사가 와서 want to 이렇게 쓰이는데 그걸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want to eat pizza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피자라는 걸 먹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해요. 왜? 이 개념은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예요. 이 투부정사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want to는 합쳐서 우리가 보통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하고 싶다. 그래서 피자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 오죽 같이 다니면 이걸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봤죠? 원하라 그래요. I wanna pizza. 얼마나 같이 다니면 이렇게 줄여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성향의 의미인 것입니다. enjoy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조금 전에 밥 먹었어요. 배가 그렇게 고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충분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초콜릿 한 조각이라든지 사탕 하나 주면 그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 평소에 초콜릿 좋아해요. 그러면 주면, 그거 맛있겠네 하면 또 먹는 그런 느낌이 enjoy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게 enjo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타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와요. 얘는 부족해요.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기 무슨 미래 개념이 왜 들어가요? 아울러 피한다 이런 개념이 있죠. 피한다, avoid. 피하다라는 게 과거를 피한다, 미래를 피한다 이런 느낌이 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영어에서 avoid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좀 적극성을 띠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escap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scape라는 단어는 탈출하다예요. 탈출은 느낌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피의 개념은 영어에서는요, 땅을 파고 탈출하든 담을 넘어 도망을 치든 도망가고 회피하는 건 전부 소극적으로 봐요. 그래서 얘들은 절대 투부정사하고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적극성,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적극적이려면은 현관문을 박 차고 튀어나가야죠. 그게 이제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적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거나 땅 파고 가거나 벽 뚫고 가거나 하는 그런 건 전부 소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한다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저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와요. 그러면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건 적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소극적인 거죠.
그 비슷한 단어가 요거에 deny라는 게. 당신 거기 있었지? 웃었는데요? 당신 그 사람 봤잖아? 안 봤는데요? 회피예요, 회피. 이런 회피의 개념은 전부 소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성향 또는 정적 성향을 먼저 알고 동명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min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mind가 동사로, 명사로 마음 하는 건 대충 아시는데, 동사로 이게 꺼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키하지 않는 거야. 싫은데. 누가 봐도 적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청소 좀 하니까 싫은데. 빼는 거잖아요. 소극적 성향인 거예요. 요쪽에 put off 한번 생각해 보시죠. put off라는 단어는 미루다입니다. 적극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뭘 미루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룬다. 물론 뭐 앞으로 할 일을 다가오지 않은 시간으로 미룬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루는다의 성질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람 바로바로 해치우는 거고, 미루는 사람은 좀 성향 자체가 왠지 좀 뭐랄까요? 소극적 성향의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consider니, practice니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려하다. 여기 이미지 이런 단어 들어가는데 상상하다, 고려하다, practice는 연습하다입니다. 고려하다, 뭔가를 생각해보다. 요거는 연습하다.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과거 개념이 여기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생각 속에만 지금 넣어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실천 개념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태를 머릿속에서 진척을 시키는 게 아니고 홀딩해서 붙잡고 있는 개념. 즉 앞으로 못 나가고 붙잡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연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습하다라는 것은 실전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튀어나가고 제자리에 계속 갇혀서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현재지향적 또는 이걸 정적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전부 목적어인 동작이 명사로 바뀌올 때 전부 동명사를 쓰는 거고요. 이 refuse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 거부하다입니다. 거부가 더 좋은 거예요. 거부하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deny나 mind는 모르는데요, 안 봤는데요, 또는 이거는 싫은데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들이받아버리는 느낌. 들이받아버리는 거는 피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면 충돌하다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할 것을 거부하다. 미래? 시간으로 보면 미래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생각해요. 들이받는 느낌. 이쪽에 보면 decide니, expect니, plan이니, learn이니 하는 이런 개념들. 이거는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는 물론 하기로 결심했겠죠. 앞으로 얘기긴 하겠죠. 하지만 이 decide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 하면은 그래! 하는 이런 어떤 의지 개념이에요. 의지. 적극적 의지.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투부정사가 오는 게 와닿는 거예요. expect나 이 plan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방향이 당연히 느껴지죠.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의 일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앞으로의 일. 이거는 거의 미래에 가까운 순수하게 현재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 맞아요. run 같은 경우도 배운다라고 한다면 앞을 향해서 달리는 느낌이다라는 게 대부분에 들잖아요. 거기다가 offer는 뭡니까? 이건 제공하다, 제안하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제공하냐 하면은 적극적 느낌으로, 자, 필요해? 갖다 줄게. 공부하는데 필요해? 책 사줄게. 이거 지금 쉬는데 용돈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내가 제공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미래지향적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어떤 동사들하고 같이 어우르느냐 하는 얘기에 있어서 이 시간 개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정적, 소극적,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동적, 적극적 이 느낌을 같이 동사에 투영시켜가지고 여러분 공부해 주시는 게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쪽으로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추가시켜드리면 이 fai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패하다입니다. 실패하다 이러면은 할 일을 실패하다 그럼 과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영어에서 fail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어쩐다 하는데 실패하다 뒤에 갖고 오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젊은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패하라. 실패를 두려워하려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fail 투부정사는 역설적이게도 이거 하는 걸 실패하다에 적극적으로 가서 부딪히고 깨져봐라. 그런 느낌의, 활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fail ing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극적으로 부딪히라고 지들 모두가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뭐 한 20개 정도 동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된다 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걸 외워야 된다? 그런 단순무식한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야죠.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권역의 사람들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쓰겠습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영어권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는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돼? 얘는 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돼? 라고 물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원어민들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지들은 그걸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자, 오늘 제가 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지만 공부를 어지간히 좀 해오다가 좀 답답함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해소적 차원에서 중간에 한번 질러서 수업을 잠깐 드렸습니다.